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 언니예요. 여러분은 월급 대비 얼마를 저축하고 계신가요?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길 원한다면 최소한 버는 돈의 80% 이상은 저축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85%까지 저축하지 못하더라도 월급이 적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재무계획을 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월급이 200만원대인 사회초년생 A씨를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고고고! 자, 돈을 모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I don't know! 바로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욜루씨, 이 사회초년생은 재무 목표로 2025년 안에 4천만원 모으기를 잡았는데요. 이렇게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주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과연 2025년 안에 4천만원을 모을 수 있을지 김욜루씨의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요. 특히 월세 파이가 너무 커요. 월세는 LH 행복주택이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가에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독립은 조금 미루고 본가에 얹혀 사는 게 돈 모으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월세를 전세로 옮기려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1억짜리 주택에 80%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천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욜루씨 전 재산이 1,600만원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청약 저축 150만원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청약은 중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부었던 기간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150만원 빼고 사용 가능 자산이 1,4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550만원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욜루씨가 2025년 안에 4천만원 모으기로 세웠던 이 목표는 장기 목표로 두고 550만원 모아서 월세 탈출하기를 먼저 단기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고정지출에서 줄일 게 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통신비 10만원이 보이네요.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타야겠죠? 혹시 할부이자가 남아있어서 알뜰폰 요금제로 못 옮기는 분이 계신다면 할부이자 갚고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는 게 훨씬 이득. 휴대폰 할부 이자율이 무려 연에 5.9%나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아낄 수 있는데? 그리고 교통비 10만원도 광역 알뜰 교통카드나 지하철 정기 승차권을 끊으면 최소 2만원 정도는 아껴질 거예요. 지금 또 문제가 저축금액을 정해두지 않고 남는 돈으로 자유적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쓰고 남는 돈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적금할 돈을 먼저 적금 통장에 킵하고 그 후에 생활해야 돼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를 생활비로 정해놓고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 그 이상은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쓰지 않아야 해요. 아무튼 욜루씨 생존비를 다시 짜볼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외식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회사 갈 때 웬만하면 점심 도시락 싸가시는 걸 추천해요. 저녁은 집밥 드시고요. 그러면 식비를 하루에 15,000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어요. 하루 식비 15,000원 곱하기 30 하면 45만원. 친구 한 번 만날 때 3만원이라 치고 한 달에 2번 만나면 6만원. 옷이나 필요한 물건 사는 비용 한 달 9만원이라 치면 총 60만원. 그러면 생존비는 95만원이 아니라 60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저축 가능 금액은 30만원에서 75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아까 550만원 모아서 월세 탈출하기 단기 목표를 얼마 만에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축 가능 금액이 30만원이었을 때는 550만원을 모으려면 약 18개월이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75만원이 됐으니 약 8개월이 걸려요. 시간이 2배나 더 단축되었죠? 원더풀! 8개월 뒤! 자, 8개월이 지났습니다. 23년 11월 욜루씨는 단기 목표를 달성해서 전셋집으로 옮기게 됐어요. 와!
그러면 23년 11월의 욜루씨 재무 상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욜루씨의 장기 목표 2025년 안에 4천만원 모으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존비를 아껴 조금 더 모아보기로 할게요. 점심은 집에서 도시락 싸가고 저녁도 냉장고 파먹기를 생활화한다고 쳤을 때 하루 식비를 최대 10,000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30해서 30만원. 그러면 이제 식비에서 15만원 더 아낄 수 있고 생존비는 6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로 옮겼으니까 기존 월세에서 전세 이자를 뺀 만큼 추가로 더 저축이 가능하겠죠. 이러면 기존 저축 가능 금액에서 월세 아낀 돈 37만원, 식비 아낀 돈 15만원을 더해서 저축 가능 금액이 127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욜루씨의 장기 목표 플랜을 한번 짜볼게요. 2025년 안에 4천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통장을 용도에 맞게 여러 개로 쪼개야 합니다. 월급 통장, 생존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적금 통장.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할 돈은 적금 통장에 넣어서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만 생존비 통장에 넣는 거죠. 그리고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설정해 놓고 월급 통장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수당 같은 여유 자금은 비상금 통장에 넣어줍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쓰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기 위해 하루만 둬도 이자를 주는 고금리 파킹 통장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파킹 통장으로 CMA나 MMF를 썼었는데 요즘은 CMA보다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 금리가 더 높더라고요. 잘 알아보고 선택하라. 욜루씨가 지금 단기 목표 550만원 모으기를 완료한 이 시점에서 23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은 총 얼마일까요? 26개월이니까 3,302만원이요. 땡, 틀렸습니다. 기존 자산에 대한 희망 자산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장기 계획을 짤 때는 매해 저축한 돈에 대한 예적금 이자율과 투자 수익을 고려해서 짜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 자산 증가율을 정해놓고 짜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욜루씨가 첫 해 때 모은 254만원, 둘째 해 때 모은 1524만원은 각각 그 다음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자산과 모은 자산을 예치 또는 투자하여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수치를 희망 자산 증가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와우. 여기서 희망 자산 증가율은 본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되고, 증가율을 만약 다 못 채울 경우 수입을 늘리거나 더 절약하는 식으로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해 내가 세운 희망 자산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적금을 중간에 깨지 말아야 되고 투자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는 소비,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을 때도 악착같이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소비,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을 때마다 가상의 한 달 적금 이자와 비교하면서 참는 편이에요. 만약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쁜 5만원짜리 옷을 봤을 때 내가 이걸 사고 싶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연금리 6%짜리 적금에 월 170만원을 1년간 적금했을 때 이자는 56만 898원이고 이걸 한 달치로 나누면 한 달에 받는 이자가 약 46,000원. 그러면 내가 이 쓸데없는 물건을 안 사면 한 달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평소에 돈을 안 쓰는 방향성을 타야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당연히 줄여야 하고요. 이게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잡았던 종잣돈을 모으기 전까지만 좀 참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욜루씨가 계획한 첫 번째 로드맵을 달성해서 2025년 안에 4천만원을 모으면 그 다음엔 또 다음 목표를 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악착같이 지키시면 돼요. 아하, 그렇구나. 자, 여러분, 오늘은 사회초년생 월급관리 솔루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다가 현타가 올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나 오늘 회사에서 엄청 힘들었는데 오늘은 보상으로 돈 좀 써볼까? 하는 나약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처음에 잡았던 그 목표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내가 빨리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수 있다 라고 되뇌어 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